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상입니다. 자, 1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네, 자, 영상을 좀 남겨드립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뭐 하루 만에 다시 또 좀 반락을 해서, 또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이 또 좀 생겼습니다. 어, 연준의 이제 조기 긴축. 자, 근데 조금 더 강화된 뭐 그런 내용들 나오나 보니까 또 새롭게 받아들여서 미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올해 네 차례 금리 인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연말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죠. 반도체나 솔직히 2차 전지보다는 올해 부품주들, 스마트 부품주들, 그러니까 여기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히 자율주행, 그죠? 전장 부품, 또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주들이 올해 22년에 가장 주목이 된다라는 얘기는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부진한 종목 중 오늘 셀트리온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인가요? 예, 단독으로 소식이 좀 나왔고 나서 주가가 뭐 등선위에서 이제 미뤄뒀던 셀트리온 분식회계 관련해서 다시 이제 논의를 다음 주 시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로 겁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지 또는 뭐 거래 정지가 되는지 막 이런 거 걱정하셔서 주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이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거의 한 8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증 씨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는, 0.5% 정도 빠졌지만, 기술주들, 나스닥은 2.3%, 2.5%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잠깐 이제 뭐 미증 씨 왜 떨어졌느냐. 그죠? 사실 지난 12월 FOMC에서 우리는 좀 더 확인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조기 긴축이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테이퍼링도 조기에 마감하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같이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냐면요.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 양적 기축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 상황을 지금보다 좀 우려가 되면 3회 이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연준 내에서 연준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전부 다 영향을 받았다. 여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 아마존, 테슬라도 6.7% 빠졌습니다. 루시드도 빠졌겠죠. 당연히 얘랑 같이 움직이고. 반도체도 대부분 빠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되었느냐.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1.36 빠졌습니다. 초반에는 개파락해가지고 반등을 좀 보여가지고 좀 반등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전략 후강으로. 이건 코스닥입니다. 시가 개파락이 컸습니다. 장중에 반등 나다 밀렸죠. 그래서 윗꼬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로 갔던 거죠. 근데 밑꼬리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가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가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1.2% 떨어졌는데 사실 오늘 종목군도 흐름은 굉장히 좀 부진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제 미국발 악재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200원 넘어선 이후에 다시 반락해서 좀 안정세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도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이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이게 어떤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월 18일에서 19일 뭐 기관투자자들 수요 예측에서 일경이 모였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 여기만 째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18일, 19일입니다. 아마 시장의 분기점은 그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는 일단 네 차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는 좀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 단계 0.25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는 네 차례 금리 인상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전날에 그렇게 해서 충격을 먹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세 차례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초강력 카드도 시장이 반영한 상황에서 네 차례다. 그럼 이제는 5차례, 6차례가 아닌 이상 이 악재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말 미증시는 좀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다 밀렸어요. 그 중에서 괜찮은 쪽이 있었습니다. 그죠? 보시게 되면 부품주들, LG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어느덧 뭐 4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신한인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LG 이노텍 목표 주가를 50으로 올린다. 그러면서 관련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그죠? 투자 유망 종목을 쭉쭉 정해서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LG 이노텍이 1등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S, 네. 그 다음에 MC넥스,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저기 삼성전기, 그 다음 뭐 있냐면 파트론 잘 아시죠? 그리고 뭐 옵트론텍. 그래서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떴어요. LG 이노텍은 특히 이제 애플발 신사업 기대감. 그래서 애플카, 메타버스, 그다음에 XR 기기 이쪽에서 모두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LG 이노텍.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도 봐야 됩니다. 네. LG 이노텍. 그럼 이제 LG전자도 이번에 벤치에 LG전자. LG전자도 뭐 무난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이제 보합으로 그렇죠? LG전자도 벤츠 EQS의 그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퓨올레드 기반의 이 시스템을 공급을 한다. 그래서 애플카 이슈도 당연히 가져가게 될 것인데 LG 이노텍이 있으면요 반대편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싸 보이게 됩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플러스 MLCC.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카메라 관련한 종목군들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이 삼성전기의 MLCC를 가지고 제가 또 하나 계속해서 길게 보고 가고 있는 게 사막 콘덴서죠. 사막 콘덴서는 이번 주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에 이제 MLCC 공급을 한다. 테슬라주로 부각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아마 이제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굉장히 못 오르고, 그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나오고요. 그죠? 삼성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거는 이 차량용 전장 부품 회사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업체들. 이게 말이죠.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주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은 한 45조 정도.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시장은, 그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넘어서진 못하고 있지만, 그죠? 2023년? 지금 한 30조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번, 그죠? 올해. 2023년, 2023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좀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고 있다. 그 종목들 몇 가지 한번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품주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뭐 LG노텍은 과거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이쪽으로 같이 넣어야겠죠. 그다음에 파트론 있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였지? 옵트론텍. 오늘 옵트론텍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 MLC 쪽에서 이제 사막 콘덴서.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건 2차 예를 들어서 전기차 또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도 오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부각이 되면서 부품주들도 같이 일어섭니다. 저평가되는 부품주 사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코리아 서키트, 물론 얘는 이제 PCB 업체인데요. 후속으로 인터플렉스, 오늘 인터플렉스도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건 삼성전기고요. 그렇죠? 네. LG노텍이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기에 눈이 간다. 특히 IT 대형 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반도체보다는 부품주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옵트론텍이 장중에 한 1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12% 넘게 급등을 했죠. 오늘 옵트론텍 주가가 장중에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18%.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은요. 이 카메라 쪽에서도 이제 광학 필터 이쪽입니다. 근데 주가 자체를 보면 지금 굉장히 저가권에 머물고 있어요. 저는 이 주식을 10,000원 이상 보는 사람이에요. 10,000원이 목표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작년 21년도에 이렇게 상고 하저로 1년을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한 부품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것이다. 언제? 2022년도에. 그죠? 예. 자,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아마 상한가 트라이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도 빠지고 뭐 증시도 빠지고 하면서 그냥 물량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12% 정도 올라서 끝났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버틴 거라고 보여져요. 그죠? 굉장히 잘 버텼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지금 나무가 같은 것도, 네, 나무가. 네, 자, 여기죠. 카메라 모듈, 뭐 3D 센싱 기술, 뭐 적용해갖고 나무가도 지금 최근에 옆으로 좀 누웠다가 다시 좀 일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나무가. 파트론. 이번에 보니까 신한금융에서는 파트론을 2022년 성장 쪽에서는 1등으로 꼽더라고요. 네. 일단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서는 LG노텍 1등인데, 그죠? 2022년에 어떤 성장의 폭을 두면 얘가 1등이다. 자,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양봉으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 몇 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부품에서 이제 카메라 이쪽도 이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쪽 비중은 더 많아질 것이고 커질 것이고, 그죠? 파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트론 나무가, 그다음에 사막 콘덴서 아까 얘기 드렸고, 그리고 우리 코리아 서킷 있었죠? 코리아 서킷,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 인터플렉스. 근데 이런 건 한번 잘 봐두십시오. 장기 턴어라운드주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또 뭐 비슷하게 이런 인터플렉스 비슷한 종목으로 또 하나 좀 의견을 좀 드린 애가 있는데 걔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뭐냐? 수년 동안 좀 죽였다가 장기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죠? 수년 동안 죽였다가 장기 턴어라운드 한다. 지금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근 한 4년 만에 흑자로 돕니다. 2022년 올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닥은 다졌고 최악의 실적도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날 일이 남았다는 거죠. 그죠? 살아날 일이 남았다. 그리고 이 PCB 쪽에서는
지금 이제 갤럭시 Z 폴드 3, 그 다음에 갤럭시 S22 여기 이제 이 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그 연성 PCB를 단독으로 또 공급을 하고, 그죠?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이 PCB 사업을 접죠. 그죠? 예.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장기간 떨어졌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장기 턴어라운드 주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죠? 앞으로 얼마가 좋아질지는 차근히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품주들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 자동차니 또 그리고 리오프닝 경제재기 수혜주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좋았어요. 의외로 그들 종목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오늘 셀트리온 있죠? 셀트리온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요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아침에 이렇게 냅니다. 예, 이렇게 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단독으로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 내주, 증선이, 논의, 금감원, 검찰 고발 의견. 이거면 뭐야? 딱 들으면 타이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뭐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당장 고발 당하고, 당장이랑 문 닫을 것 같고, 당장 뭐 거래 정지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재고자산 손실의 고의로 축소 정황. 제재가 결정된 증시 파장이세요. 너무 좀 오버하는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부터, 그죠? 계속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래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은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금융위, 증선위 논의가 다음 주 시작이 된다. 그죠? 제재 여부가 결정되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제재 여부가 결정되면 파장이 아니라 그거는 단발이고요. 오히려 족쇄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18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이런 분식 관련해서, 그죠? 경영진하고 법인 고발 조치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죠? 요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분식회계 이후 핵심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복제약, 램시마 등의 매입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를 하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쪽 담당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담당하고. 근데 여기 재고자산을 부풀렸는지 없다. 그죠? 예. 셀트리온 약을 매입해서 재고로 쌓아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자산 손실액을 축소한 것 아니냐. 뭐 과소 계산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런 내용도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원료 의약품을 상품이 아닌 반제품 분류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왜냐? 이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는, 그렇죠? 제품이나 상품은 통상적으로 원가나 이 판매 가격,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가격으로 장부가액을 매기는데, 그죠?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죠? 반제품 제품, 이거는 지금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약재가 오스테인 인프라, 사실 오늘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겁을 먹은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요. 과징금이나 뭐 이런 제재 아니면 뭐 고발 당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너무 오버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적죠. 예. 뭐 거래 정지가 되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죠. 예. 그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떤 저평가 매력이 생기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셀트리온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사측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까? 합병을 하겠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 3사를 합병하겠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죠?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이 생산한 복제약을 매입을 해서 다시 이제 뿌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얼마입니까? 예. 엄청납니다. 시가총액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주가는 거의 한 80에서 100 사이를 계속 오가고 시가총액은 56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삼성 바이오. 자, 다시. 삼바. 셀트리온. 자, 네. 삼바는 시가총액이 56조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보니까 24.5조입니다. 24.4조 정도 되더라고요. 24조라고 쳐세요. 얘는 56조. 2021년 작년 매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4분기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조 정도 전망을 합니다. 1.5조. 셀트리온 얼마냐? 1.8조. 영업이익.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대략 한 5,400억 정도, 5천억대 중반 정도 추정합니다. 셀트리온 얼마냐? 7,600억.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4조입니다. 상대적으로 싸다. 네. 자, 셀트리온. 지금 주가는 오늘 17만원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15만원대. 15만원. 여기는 역대 저점입니다. 사실 이때 실적하고 21년 실적하고는 거의 2배예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국내 주식도 폭락하면서 만들었던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 가격이 대략 이 구간입니다. 거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불안합니다. 여기에 공매도나, 그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흐름을 좀 길게 놓고 봐야 된다. 죽느니 사느니 뭐 하더라도 이 주가는 항상 주기적으로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죠? 수년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자, 부담스럽지만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미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한번 보시죠.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60만 대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잠깐 볼까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네. 최근에 미국 하루 확진자 수가 여기 뭐 80만 명 넘어서 90만에 가까워지는 쪽도 있고, 우리 이제 주가로 치면 뭡니까? 야, 너무 오버야, 이거. 오버해서 슈팅을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뭐 우리 주식으로 치면 막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대량 거래도 터지고 하면 정점이 나오고 고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일부 미국 내에서도 전체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그죠? 전체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고, 또 최근에 정체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의외로 미국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수혜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죠? 좋았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그죠? 오늘만 하더라도, 보잉 주가 올랐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4%나 올랐습니다. 4.5%나. 유나이티드 항공은 3.5% 올랐습니다. 카니발, 노르위전은 4% 넘게 올랐습니다. 그죠? 메이시스, 뭐 이런 애들도 플러스로 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애들도 오늘 뭐 이거 하나투어는 뭐 시장이 쉬니까 뭐 쉬었겠죠? 포함으로 쉬었습니다.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한진칼, 진에어 이런 애들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좀 무거우니까요. 그죠? 하지만 저평가 매력은 계속해서 살아있다. 이거 강원랜드입니다.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쪽도. 그 여기 뭐 호텔 신라니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니, 화장품, 뭐 아모레퍼시피 이런 애들도 다 저점이에요. 다만 시장이 좀 어렵죠. 그래서 다음 주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이후에 시장에 어떤 반전이 좀 나오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도 다시 그죠? 살아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셀트리온 잠깐 말씀드렸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있죠. 요건 지금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나오면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시공 능력 10위권에 있는 회사들은 올해 굉장히 다 주목이 되는데 이 돌발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돌발악재가 나온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좀 나오게 되면 당장은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결을 볼 것이냐. 그죠? 돈은 들어가겠죠. 그냥 그게 중요합니다. 돈이 좀 나오면 다시 의견을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몇 가지 봐드렸는데 오늘 특히 반도체보다는 부품주로 22년을 크게 설계한다. 이거는 작년 말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도 이제 부품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보다는 자율주행이나 뭐 전장 쪽, 또 뭐 전기차랑 뭐 이런 쪽이랑 다 같이 엮어가지고 그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품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부진했다가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은 순서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좀 빠졌던 셀트리온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황금캐슬 교육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1월장 지금 시장이 다소 뭐 변동도 크고 부진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2022년 시장에서 그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섹터 요만큼 먹을 섹터가 있고 정말 크게 먹을 sek터들이 있죠. 지금 당장엔 부진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주식 중에서 정말 역대급 바닥에 있는 주식들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이번 1월 황금캐슬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 하시는 분들은 황금 베팅 6개월 동안 서비스 무료로 또 진행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저희가 아마 일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또 금액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6개월도 다 들어갑니다. 황금 베팅 또 수급박스 만내시면 되겠고 요거 1668에서 4360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힘내셔가지고 차근히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비를 맞았다라고 해서 그죠? 벗어버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버릴 필요 없죠. 어차피 뭐 마릅니다. 그죠? 시장은 어느 순간 의외에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좋은 쪽으로도 의외성이 있지만 순식간에 좋은 쪽으로도 의외성이 있어요. 자,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